네, 이번 강좌에서는 드디어 이제 모델링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름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그런 예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실제로 수업을 할 때도 항상 이름표 만들기 수업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3D 프린터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작업했던 것들이 있으면 일단은 위에 파일 메뉴에서 퓨전 360 파일 메뉴에서 뉴 디자인을 선택을 해서 새 창을 띄웁니다. 그리고 앞서 있던 것들은 뭐 저장을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X표를 눌러서 저장을 하지 않겠습니다. 3D 모델링을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법은 2D 스케치를 먼저 그리고 그 2D 스케치를 바탕으로 3차원의 어떤 모형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스케치를 그릴 건데요. 사각형을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스케치 메뉴에서 렉탱글에서 사각형을 선택을 해도 되고요. 보시면 사각형을 그릴 수 있는 메뉴들이 세 가지 방법이나 있습니다. 우린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그릴 때는 항상 어떤 면에다 그릴지를 먼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면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바닥면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사각형을 그리는 거는 한번 이제 두 모서리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클릭을 하고 쭉 와서 이제 50에 한 25 정도로 할까요? 50에 25로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사각형이 그려졌죠. 지금 여전히 커서는 지금 사각형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형을 또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자, 근데 사각형 그렸는데 이 사각형이 이제 두 번째 사각형 필요가 없죠. 이럴 경우에는 뭐 선택을 해서 지울 수도 있지만 되돌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되돌리기. 여기 위에 보면 언두라고 되어 있죠. 언두를 해서 이제 사각형을 지울 수도 있고요. 또는 자, 다시 사각형이 있는 상태에서 윈도우를 쓰는 사람들은 컨트롤 Z, 그리고 맥을 쓰는 사람들은 커맨드 Z 키를 눌러도 역시 언두를 통해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막 작업을 했다가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언두를 해서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사각형을 그렸으면 이제 위에 스케치가 끝났죠. 스탑 스케치를 항상 눌러줍니다. 2D 작업이 끝나면, 그러니까 스케치 작업이 끝나면 항상 이렇게 스탑 스케치를 눌러서 스케치가 끝났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각형을 조금 더 크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크게 확대해서 사각형의 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제 메뉴가 나타납니다. 메뉴에서 익스트루드를 클릭을 합니다. 익스트루드는 이제 이 면을 3차원 형태로 이제 돌출시켜주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두껍게는 안 할 거고요. 한 2mm 정도만 하겠습니다. 2mm만 이제 돌출을 시켜서 이제 커서로 2mm를 선택을 해도 되고요. 또는 여기 수치창에다가 바로 2mm라고 2라고 입력을 하면 기본 단위가 mm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2mm의 두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제 육면체가 만들어졌죠. 자, 이제 다시 브라우저 메뉴를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뭐 메뉴를 설명하면서 제가 브라우저 메뉴는 따로 설명 안 했는데 이 화살표를 눌러보면 이제 바디가 뜨고요. 바디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바디 1, 2, 3가 계속 만들어질 건데 얘들은 3차원의 이제 모형들 또는 모델들을 우리가 바디라고 합니다. 바디. 그리고 스케치는 방금 우리가 그렸던 그 2D 스케치들입니다. 여기 앞에 이제 전구가 켜져 있으면 스케치가 보이는 거고요. 지금 옆에 스케치가 그려진 게 보이나요? 좀 화면을 돌려보겠습니다. 스케치가 보이고 보이지 않고 보이고 보이지 않고 바디를 꺼보면 이제 바디를 보이지 않게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스케치가 보이고 보이지 않고 가끔 이제 여러 면에다가 작업을 할 때는 특정 이제 스케치가 오히려 그 면을 작업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해당 필요 없는 이제 스케치들은 다 이렇게 꺼놓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켜놓겠습니다. 자, 그럼 육면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홈 버튼을 눌러서 제가 한번 원래 화면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름표니까요.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새겨 보겠습니다. 스케치에서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자, 스케치니까 역시 이제 이 텍스트를 이제 글자를 어디다 어느 면에다가 쓰기 시작할지 이제 또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윗면에 쓸 건지 앞면에 쓸 건지 뭐 오른쪽 면에 쓸 건지에 따라서 지금 보면 그리드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윗면에 쓸 거기 때문에 윗면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윗면이 이렇게 정렬이 되고요. 그럼 한쪽 옆에다가 이제 예쁘게 녹화까지 하니까 컴퓨터가 조금 버벅거립니다. 네, 왼쪽 아래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글자의 왼쪽 아래 정도가 될 지점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텍스트 란에다가 그럼 이제 텍스트 메뉴가 활성화되고요. 텍스트 여기 보면 텍스트가 보이죠? 여기다가 우리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3차원 하이트는 이제 글자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앵글은 각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울이 어떻게 새겨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돌아가 있죠. 그러면 앵글을 이용해서 이렇게 180도 돌려서 내가 원하는 우리가 우리가 만든 판 위에다가 이제 글자가 오게끔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지금 보는 것처럼 원점 말고 여기 지금 이 휠을 이용해서 이제 각도를 또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이트를 좀 키우겠습니다. 글자 크기를 15. 그리고 스케치 팔레트는 지금 굳이 볼 필요가 없으니까 화살표를 이용해서 꺼놓고요. 15에도 좀 많이 여백이 있죠. 그럼 한 20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20 정도 하니까 좀 삐져나가죠. 이럴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찍었던 그 원점 있죠? 그 기준점을 클릭하고 살짝 안으로 움직여주면 네, 글자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글자를 뽑을 때는 3D 프린터로 뽑을 때는 얇은 글자보다는 굵은 글씨체가 훨씬 더 예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리알 블랙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아리알 블랙은 너무 두껍네요. 그냥 아리알을 하고 텍스트 스타일을 그냥 볼드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조금 더 옮겨야겠죠? 네,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서 이제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자, 글자는 여전히 근데 2D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글자가 2D인 게 보이죠? 역시 스탑 스케치를 눌러서 스케치를 종료를 하고요. 이제 글자가 이제 만든 판 위에서 돌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클릭을 하고 다시 오른쪽 클릭을 하면 프레스 풀이 보입니다. 프레스 풀을 이용해서 여기 지금 수치만 한 2mm 정도 올려줘 볼까요? 2mm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글자가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그죠? 여기서 OK 하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 이름판이 만들어진 것을 이름표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영어로 만들었는데 이걸 한글로 만들고 싶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글로 작업을 하면 되고 가끔 그 프레스풀이 잘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스케치로 돌아가서 아까 우리가 이제 글자를 새긴 이 스케치가 스케치 2였습니다. 스케치를 클릭하고 브라우저에서 에디트 스케치를 누르면 다시 글자를 수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텍스트를 클릭하고 오른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익스플로드 텍스트라고 하는 메뉴가 나옵니다. 익스플로드 텍스트가 뭐냐면 얘는 이제부터 익스플로드를 하게 되면 글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림으로 이제 선을 이어서 만든 그림으로 인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익스플로드를 하게 되면 글자를 이렇게 선택할 수는 있는데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림이기 때문에 더 이상 텍스트 내용을, 알파벳을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 상태에서 다시 스탑 스케치를 하고 이제 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또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2mm만 올려보겠습니다. 올렸더니 나머지 OOL이 사라졌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3차원 형태로 만들어버리기, 익스트루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퓨전 360 옵션에서 이 스케치를, 해당 스케치를 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켜주고 O와 O도 마찬가지로 익스트루드를 해서 2mm만 올려주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하기는 힘드니까요. Shift 키를 누른 채로 면을, 여러 면을 선택을 하면 동시에 선택이 됩니다. 여기에서 역시 익스트루드를 해서 2mm만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WOL이라고 해서 이제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이대로 출력을 해도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마무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름표를 만들었으니까 이왕 만든 이름표 어디 걸고 다닐 수 있도록 구멍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제 스케치 2가 이제 아까 윗면이었죠. 스케치 2에서 다시 에디트 스케치로 돌아가서 여기에 적당한 원을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뭐 사각형을 만드셔도 되고요. 이제 서클에서 서클을 선택을 한 다음에 원을 한 4mm 정도, 3에서 한 5mm 사이면 됩니다. 3mm 정도 할까요? 저는 5mm로 하겠습니다. 5mm를 뚫습니다. 자, 역시 스탑 스케치.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원을, 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구멍을 뚫는 건 똑같습니다. 익스트루드. 역시 익스트루드를 해서, 자 보세요. 화살표를 위로 올리면 돌출이 되었지만 반대로 아래쪽으로 내리게 되면 빨간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구멍이 뚫렸죠. 네, 엔터를 치면 이제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커맨드 Z 또는 컨트롤 Z로 이전으로 돌아가서 원이 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모서리에서 이 원이 너무 얼마 안 떨어져 있으면 출력했을 때 잘 부러질 수 있으니까 우리 3D 출력되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안쪽에다가 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5mm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스탑 스케치. 자, 면을 선택을 하고 원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으로 클릭해서 익스트루드. 자, 여기에서 화살표를 위로 올리면 돌출이 되지만 아래로 내리게 되면 이제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사각형인데 좀 예쁘진 않죠? 조금 더 예쁘게 다듬기 위해서 모서리를 조금 깎아 보겠습니다. 모서리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으로 클릭해서 필렛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필렛을 통해서 화살표를 적당히 움직여주면 이렇게 모를 깎습니다. 이 필렛이라고 하는 메뉴는 못 깎기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그냥 필렛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서리를 다듬을 때 작업을 합니다. 필렛은 항상 모든 작업들이, 모든 모델링이 끝난 마지막에 필렛을 해주면 됩니다.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모서리를 동시에 한번 선택을 하고 필렛을 하게 되면 모서리가 동시에 깎이게 되죠. 그리고 OK. 모서리가 깎였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처음 만들어 본 3D 모델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얘를 이제 3D 프린터로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STL 파일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STL 파일을 만들어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기 바디에서 오른쪽을 클릭을 합니다. 다시 여기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바디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Save as STL이 있습니다. Save as STL을 선택을 하고 리파인먼트는 혹시 미디움으로 되어 있으면 하이로 바꿔주고, 그리고 아웃풋에 Send to 3D Print Utility라고 되어 있을 건데 체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체크를 꺼줍니다. 그리고 OK를 해서 이제 이게 지금 맥 화면에서 저장을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name tag이라고 저장을 하게 되면 STL 파일이 바탕화면에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make 메뉴를 통해서도 역시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셀렉션에서 make 이제 3D 프린트 모양이죠.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서 셀렉션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애를 출력할 거냐, 어떤 바디를 출력을 할 거냐, 바디가 여러 개일 때. 그래서 바디를 선택을 하고요. 똑같이 끄고 OK. 그래서 네임 태그로 저장을 해주면 동일한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